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테바소프트의 오정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학생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우리가 대화할 때 음성 신호하고 우리가 말하는 감정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제입니다. 본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소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말소리를 분석해서 그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일련의 작업들을 우리는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학습 모델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의 좌측에 보시면 어쿠스틱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향 모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음파, 음향적인 신호를 가지고 이 음향이 어떤 음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소리인지, 제가 아라고 말했는지, 오라고 말했는지, 우라고 말했는지 이러한 소리들을 인식해내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랭귀지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은 제가 말한 아라는 소리가 한글의 아인지 영어의 아인지를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한 여러 가지 단어들 앞뒤의 말들을 다 조합해 봐야 이 말이 한글로 적합한 말인지 어떠한 단어에 가장 유사한 말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언어학적인 문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워드 시퀀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워드 시퀀스가 음성 인식의 최종 결과인 텍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음성 인식을 하고 소리로 되어 있는 말을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에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분석해내고 싶은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스피치 애널리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피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녹음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이스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스피치 애널리시스, 보이스 애널리시스, 텍스트 애널리시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들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음성 신호의 음향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애널리시스는 비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스피치 애널리시스는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녹음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변환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음성 인식을 하고 나서 음성 인식된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 애널리시스만 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스피치 애널리시스의 일종이고요. 음성 녹음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이스 애널리시스만 해서 어떠한 스피치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조금 별도로 각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이걸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feasibility study를 하고 싶은 게 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우리가 말소리를 가지고 몇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분석해내는 요소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피치, 타이밍, 볼륨, 포즈, 에너지,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치는 우리 목소리의 고저죠. 이런 게 피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은 우리 목소리가 시작과 끝나는 시간인데요. 말의 빠르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지, 천천히 말하는지가 타이밍에 대한 거고요. 볼륨은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는 침묵이죠. 이렇게 말을 끊었다가 다시 할 수 있고요.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소리의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소리가 무조건 크다고 그 사람의 말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에너지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힘이 빠진 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에너지가 우리가 천둥이나 비명같이 에너지가 높은 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보이스 어널리시스입니다. 텍스트 어널리시스는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장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문자화되어 있는 글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기술들이기도 하는데요. 음성인식을 하고 난 텍스트는 아무래도 음성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좀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을 한 다음에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텍스트들, 주로 SNS 글이나 댓글들 이런 거를 가지고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어널리시스의 예를 보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몇 가지 정해진 분류로 우리 문장의 성격을 구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텍스트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문장 내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추출해내는 기능입니다. 워드 프리퀀시는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지를 분석해내는 기술이고요. 콜로케이션은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을 파악해서 그 단어들을 개별 단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문으로 보는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콜던스는 어떠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문장에 나오면 그 단어들이 이 화자가 어떠한 의미로 이 저자가 어떠한 의미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화하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word sense disambiguation은 우리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2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문맥상에서 특정화하는 하나의 의미로 특정하는 이런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클러스터링은 언뜻 보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유사한데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이미 레이블링이 된 지도 학습을 통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클러스터링은 이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샘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관된 단어들끼리를 클러스터링, 묶는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단어들의 체계들을 분류해낼 수가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게 간단한 화면에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이 문장에서 order라는 단어를 보라색으로 표시된 order라는 단어를 추출했죠. 추출해서 이 문장은 주문과 관련된 뭔가 문장이구나 라는 거를 추출해내서 order issue라는 걸로 태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terrible service다, furious다, 뭐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저자의 감정은 네거티브한 감정이구나, 부정적인 감정이구나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ASAP,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단어들은 콜로케이션에 해당되는 단어들인데요.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ASSP라는 단어에서 단어를 추출해서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저자가 쓴 텍스트는 어전트한 메시지구나,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 메시지구나라는 거를 식별해 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익스트랙션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텍스트를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한 보이스 어널리시스에서 얘기한 피치, 타이밍, 볼륨, 포즈, 에너지 5가지 요소와 텍스트 어널리시스에서 얘기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 익스트랙션, 워드 프리퀀시, 콜로케이션, 콘코던스, 워드 센스 디스앰비게이션, 클러스터링 7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스피치 어널리시스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우선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보이스 5가지 요소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이모션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feasibility 스터디를 하는 게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본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이제 프로젝트 플랜은요, 우선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음성 샘플들을 가지고 그 음성 샘플들에 대해서 보이스 어널리시스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피치, 뭐 타이밍, 뭐 볼륨, 포즈, 에너지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볼 거고요. 이제 그 분포 보이스 어널리시스와 우리가 음성 인식한 텍스트들, 그 텍스트를 오버랩을 해서 이 보이스 어널리시스가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과정을 우리 이제 테스트 보이스 어널리시스 과정을 좀 거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어널리시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들에 대한 이제 감정 분석, 이 단어가 뭐 화남에 대한 단어인지 행복에 대한 단어인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감정 분류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이스 어널리시스와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이 둘 간에 어떠한 콜레이션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텍스트 어널리시스 결과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 차원으로 본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최종적인 결론인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에 이모션을 캐치해내는 그 방법들이 기존의 텍스트만 추출해냈던 것으로 하지 않고 또는 보이스만 가지고 했던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 둘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그 기존의 보이스 어널리시스와 또는 텍스트 어널리시스와 이 2가지를 같이 사용한 거가
어떤 유의미한 차별성을 좀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있기를 기대합니다. 테바소프트 오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